반갑습니다. 일상 IT입니다. 바로 전 시간의 영상에 이어가지고 이번엔 LG에서 새롭게 선보인 괴물폰 V50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생각해보면 LG가 폰을 내놓고서 이렇게 많이 까이고 욕을 먹은 것도 꽤 오랜만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거만큼 좀 신기한 스마트폰을 내놨는데요. 과연 어떤 폰인지 한번 알아보죠. 사진에서 보는 바로 이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얼핏 보면 좀 근사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많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이번에 사활을 걸고 만들고 뛰어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폴더블 폰이었죠. 누구보다도 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LG였기 때문에 롤러블 TV, 이미 접을 수 있는, 돌돌 말 수 있는 디스플레이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한 방을 보여줄 거다 라는 기대가 무성했었습니다. 이미 공개하기 전에 탈부착식의 디스플레이, 듀얼 디스플레이를 쓸 거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연 어떤 형태일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거는요, 듀얼 디스플레이를 장착했었을 때 화면을 크게 하나를 쓸 수 있는 형태, 이거를 기대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도 그랬었고요. 하지만 그것과는 좀 다르게 LG가 택했었던 거는 정말 듀얼 디스플레이, 우리가 컴퓨터 화면을 하나 더 띄워놓고서 외부 모니터를 쓰듯이 모니터를 하나 더 스크린 장착한 형태의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기대와 동시에 실망도 안겨줬죠. 자, 우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6.4인치입니다. 그리고 보조 디스플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듀얼 디스플레이는 6.2인치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탈부착이라 그래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혹시 영상을 안 보셨던 분들은 반드시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평소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다가 디스플레이를 옆에다가 장착해서 끼워서 쓰면 되겠구나. 마치 서피스 프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아이패드 프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용 키보드 역시도 탈부착이 되는 게 있었죠. 1세대 모델이요. 그것처럼 자석으로 착 달라붙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일단 그게 아니고요. 케이스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듀얼 스마트폰용 케이스가 별도로 있어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을 거기다가 장착을 하면 그때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쓸 수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그 지갑형 스마트폰 케이스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가 달려있더라. 그런 형태의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물론 장점들은 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연 이거 제대로 된 폰일까? 왜 만들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었는데 조금 더 파면은 파볼수록 글쎄요, 나쁘지 않은 폰인 것 같아요. 자, 우선 모니터가 두 개다 쓸 수 있는 활용도들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왼쪽에는 독립 앱을 띄울 수 있습니다. 각각의 디스플레이가 별도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왼쪽에는 예를 들어 제가 날짜를 띄워놓고요, 우리 일정 사건에 그럴 때 많이 하거든요. 왼쪽에는 캘린더를 띄워놓고 나서 오른쪽에는 메모지를 띄워 놓는다라든지, 혹은 왼쪽에는 지도를 띄워놓고 나서 오른쪽에 메모지를 띄우거나 다른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로 모드로 놓았을 경우에 만약에 게임을 하신다라고 하면요, 이제 보조 디스플레이에서는 게임이 실행이 되고 메인 디스플레이는 아래로 손을 들고요, 게임패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닌텐도 DS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다만 보조 디스플레이 쪽에 패드를 장착을 하고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게임이 실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거는 힌지의 문제, 튼튼하게 더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무거운 쪽을 쓰다 보면 메인 디스플레이에 이제 화면을 띄우면 각도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점점 뒤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키보드를 타이핑할 때도요,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인 디스플레이는 이제 키보드 형태로 바꿔놓고 나서 타이핑을 하기 편하게 가로로 놓고, 보조 디스플레이에는 이제 인터넷 서핑 같은 걸 띄워놨을 경우에 화면이 그래도 많이 커졌으니까 오타를 좀 줄이면서 타이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접 만져보고 써봐야 하지 않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폰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한 가지예요. 화면 전환도 굉장히 빠르고요. 특히 왼쪽에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이미지를 캡처를 하다가 바로 오른쪽 화면으로 밀어 넣게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문자로다가 이미지를 전송하는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카메라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카메라는 약간 좀 퀘스천일 것 같아요.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놓고 찍지 듀얼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렇게 놓고 찍지는 않거든요. 그런 고민들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메인포인 V50 같은 경우에는 8mm 정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7mm 정도를 제시를 합니다. 그럼 두 개를 합쳤을 경우에는 15mm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뭐랑 똑같냐면요,
방금 전에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었던 거는 삼성에선 두께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17mm 정도 될 거다 라는 루머들이 나오고 있죠. 이거보다는 좀 얇습니다. 그리고인데 이제 화웨이에서 만들었었던 메이트 10이 워낙에 얇게 11mm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보단 두꺼워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붙이는 거하고 펼치는 건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두께면은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스펙을 이제 중요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스펙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머지야 뭐 사양들이 나오니까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뒷면에 카메라 가쁘티라 그러죠. 툭 튀어나오는 카메라의 형태가 없이 매끈하게 잘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높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는 정말 써보고 싶은 기능 중에 하나가 오토포커싱 기능입니다. 오토포커싱을 그냥 사진을 찍을 때뿐만 아니라 이번 카메라에 적용이 된 기술 덕분에 이제 오토포커싱을 동영상에도 적용이 돼 있죠. 아마도 이거는 점점 이제부터 나오는 스마트폰의 대세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나온 LG의 스마트폰에서도 이 기능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건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색상은 아스트라 블루 한 가지 색상만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트 10도 한 가지 색상이었었죠. 이 색상을 굳이 여러 가지로 놓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보조 디스플레이의 가격, 한마디로 케이스의 가격이 얼마냐 이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심스럽게 루머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3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30만 원이면 좀 비싸요. 물론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 정도 금액을 받아야 됩니다. 디스플레이를 좋은 걸 썼거든요. 하지만 구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달린 것 뿐인데 30만 원 내가 줘야 되나? 차라리 30만 원을 주고 나서 중고나라에서 중고폰을 하나 더 사는 게 이득이 아닐까? 두 개를 들고 다니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개 들고 다니면 굉장히 불편하기는 하죠.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가격의 벽은 좀 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하건대 분명히 초기 예약받는 분들에 한해서는 사전 예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 케이스를 무료로 제공을 하겠죠. 혹은 일부 비용만 받을 것도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로 넘어갈 것 같아요. 뭐 스펙 같은 것들을 세세하게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카메라가 새로워진 거 말고는 전작에 비해서 크게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그거 역시도 많은 분들한테 까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상한 폰을 만들어냈다. LG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접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얼마든지 LG 입장에서도 아웃폴딩 방식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인폴딩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LG에서 아웃폴딩 방식을 만들었다, 그럼 뭔가 혁신적인 것들, 더 멋있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거고 또 라이벌 구도도 형성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선보이지 않은 거는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기술적인 완성도가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저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아직 폴더블 폰은 시기상조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셔 갖고요. 이제 메이트 10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만원 시리즈로 나올 겁니다. 290만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죠. 삼성의 갤럭시 폴드는요, 222만원에서 250만원 정도까지 가게 될 것 같아요. 사실 건가요? 난 사야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폴더블 폰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과연 내가 이거를 구매를 할까? 저는 구매할 마음이 있긴 합니다. 가격이 합리적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조금 더 내려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너무 비싸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샤오미라든지 오포라든지 다른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디스플레이를 접는 방식이 또 나오지 않겠느냐 라면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오긴 나오더라도 그렇게 가격이 저렴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한 예측이고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지금 있는 근 1년 동안에 우리가 폴더블 폰을 과연 살 거냐, 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요, 그렇다면 나는 평소에 스마트폰을 바꿀 때가 돼서 바꾸긴 바꿔야 돼요. 평소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데 필요할 때마다 그냥 화면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멀티태스킹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때그때마다 쉽게 꺼내갖고 탈부착 형태로 쓸 수 있는 LG의 듀얼 디스플레이 폰도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자, 물론 케이스 형식이 아니라 아무 때나 꼈다 뺐다 해서 바꿔주는 형태가 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요, 과도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폰 자체, LG 폰 자체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폰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LG 쪽에서 조심스럽게 차라리 이거를 처음부터 듀얼 디스플레이 폰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냥 원래 하던 방식대로 V50을 내놓고 나서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도 새로운 방식을 생각해 봤다
라는 식으로 툭 던졌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좀 남네요. LG는 다시 한번 숙제를 가지게 됐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폰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중에 듀얼 디스플레이 폰 같은 경우에는요, 금액이 좀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이거는 한번 구매해서 써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역시 꺼려지는 건 이것도 1세대 제품이기 때문에 완성도는 봐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LG의 접이식은 아니고요, 옆으로 붙이는 듀얼 디스플레이 폰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거 외에도 MWC에서는 꽤 재밌는 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폰이 아니라 MWC의 저희 회사들, 우리나라의 3대 통신사도 다 참석을 했었죠. 222개의 지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큰 행사가 됐습니다. MWC가 끝나는 대로 스마트폰에 대한 이슈들 외에 더 볼만한 것들 정리해서 따로 한번 영상 만들어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감사합니다.